안녕하세요. 맛있게 살 빼자 DJ 쿡입니다. 안녕하세요. DJ 쿡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다이어트 식단 200% 효율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셨거나 다이어트 중이거나 다이어트 실패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실 겁니다. 저 DJ 쿡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 식단으로 챙겨 드시면 한 달 안에 200% 이상 살 빠집니다. 한 달 후에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앞으로 다이어트 실패하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요리 연구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이렇게 먹어야 살이 빠진다 입니다. 먼저 답을 드리자면 운동하지 않고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어도 살이 빠집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몇 가지 답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칼로리가 중요한가요? 두 번째, 운동을 꼭 해야 살이 빠지나요? 세 번째, 굶어야 살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네 번째, 다이어트 할 때 염분도 조절해야 하나요?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음식 칼로리가 중요한가요? 답변은 네 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칼로리를 조절하라는 것은 먹는 양을 조절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적게 먹으니까 살은 당연히 빠지겠죠. 하지만 장기간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제대로 살을 빼려면 살찌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탄수화물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조절하시면 칼로리는 알아서 맞춰질 겁니다. 탄수화물은 하루에 100에서 120g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운동을 꼭 해야 살이 빠지나요? 답변은 아니요 입니다. 운동을 해야만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 안 해도 살은 빠집니다. 먼저 운동을 1시간 하면 몇 칼로리나 소진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평균 300에서 400칼로리 소모합니다. 그러면 햇반 한 공기 칼로리를 알고 계신가요? 바로 270칼로리입니다. 1시간 운동하면 밥 한 공기밖에 못 빼는 게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운동 시간을 늘리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게 답일까요?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게 더 빠르게 살을 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까지 더해주면 더 빠르게 빠지겠죠? DJ 쿡이 추천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살은 식단으로 빼고 몸을 탄탄 또는 근육질로 만들고 싶을 때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세 번째 질문, 굶어야 살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답변은 굶으면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론 득보다 실이 많다 입니다.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 몸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탄수화물입니다. 또한 지방을 빼게 만들어주는 것도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 몸에 안 들어온다.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몸에 축적해놓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살이 빠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에 쓸 탄수화물도 부족해지고 몸에서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겠죠? 그러다 탄수화물을 다시 섭취하게 되면 원래 저장을 했던 것보다 몸은 더 많이 저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번처럼 버텨야 하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몸은 기억을 하니까요. 즉, 살은 굶어서 빼는 것보다 DJ 쿡의 식단을 맛있게 배부르게 먹으면서 빼는 것이 맞습니다. 네 번째 질문, 다이어트 할 때 염분도 조절해야 하나요? 답변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일단 염분이 살찌우지는 않습니다. 염분은 몸의 수분을 조절하게 되는데 짜게 먹으면 목이 마르죠. 몸에서 수분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인데 짜게 먹게 되면 물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몸이 붓게 됩니다. 붓기가 잘 빠지시는 분이시라면 염분을 조절을 안 해도 되지만 붓기가 잘 안 빠지시는 분이시라면 약간의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Q&A 한 줄 정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실 다이어트 식단 200% 효율 올리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탄수화물을 하루에 100에서 120g 정도 드시고 당은 50g 미만으로 드시면 됩니다. 나머지 칼로리, 지방, 단백질 등 크게 신경 안 쓰셔도 탄수화물을 조절하시면 알아서 따라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찌는 원리를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크게 포도당, 당, 식이섬유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쌀, 곡물 등에 들어있는 포도당은 혈류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천천히 혈당을 올려주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한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우리 몸의 곳곳에 운반하여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포도당은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몸의 포도당 저장소가 5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이상의 포도당이 들어오게 되면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당. 설탕은 크게 포도당과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을 설명하기에 앞서 설탕속 포도당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설탕속 포도당은 앞서 말씀드린 곡물에 들어있는 포도당보다 빠르게 몸에 흡수되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빠르게 분비합니다. 빠른 시간에 분비된 인슐린은 빠른 속도로 혈당을 낮추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이 낮아지면 몸은 또다시 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당을 찾게 되는 공갈배고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에 바로 단 음식을 먹으면 계속해서 또 다른 단 음식이 땡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설탕에 들어있는 당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바로 간으로 가서 지방간으로 쌓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단 음료수 또는 단 음식,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장의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몸에 좋고 먹기에 가장 좋은 탄수화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이어트 식단 200% 효율 올리는 방법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탄수화물을 하루에 100에서 120g 정도 드시고, 두 번째로 당은 50g 미만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은 몸에 필요한 양만큼 흡수되고 배출이 되니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다만 엄청 드시진 마세요. 엄청 먹으면 지방도 살은 찝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맛있게 살 빼자. 0.1111이라도 끝.